제가 질이 들어온 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이게 저도 이제 한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본 건데요. 질의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저도 제가 달기는 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공사를 따서 계약을 하면 공사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공사 내역서에 가장 이제 우리 경리분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공사 원가 계산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일이지요. 공사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일단 공사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농비, 경비,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농업비, 경비, 뭐 순공사 원가, 일반 경비 이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런 게 공사 원가 계산서고요. 이분이 질의를 하신 게 뭐냐면, 공사 원가 계산서에 고용보험료 여쭤볼게요 라고 하시고, 그 공사 원가 계산서에 고용보험료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플러스 근로자 부담 합쳐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에 금액 상관없이 고용산재 완납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초보입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는 뭐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업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공사 원가가 뭔지, 뭐 직접 농업비는 뭐고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니 이제 좀 아는 거지. 처음에 어떻게 다 압니까? 맨 처음에 뱃속에 나왔고 엄마 하고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면서 배우는 거지요. 질의 많이 하시면 저도 이렇게 질의 올라온 거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저 또한 다시 또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고 하니, 제가 이런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질의가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큰 도움이 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하나죠. 고용보험료가 사업주 플러스 근로자 부담 합쳐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용산재가 있어요. 고용산재 보험료가. 이 고용산재 보험료는 이게 사업주 부담을 말합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의 급여에 고용보험 그 금액에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또 사업주 부담금이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우리가 급여 부분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빼고 급여를 이체를 해주겠죠. 근데 이 공사 원가 계산서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사업주 부담금을. 왜냐하면 이 공사건에 경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하는 거를 이 해당 공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 공사금액에 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주 몫인 거라 사업주 몫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하고는 사실 뭐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이 합쳐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산재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원가 계산서에 나와 있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100% 가져옵니다. 100% 다. 고용산재는 건강이나 연금이나 장기요양이나 퇴직공제부금처럼 우리가 납부한 금액만큼만 받는 게 아니고, 고용산재는 우리가 완납증명서에 금액 자체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용산재는 1년에 한 번 예정 확정을 신고를 하고 3월 달에 납입을 하죠. 그래서 이게 현장마다 이게 산정이 안 돼요. 고용하고 산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완납 증명서를 내면 고용산재는 공사 원가 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다 100%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 몫인 거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분이 초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산재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 알게 됩니다. 요분 참, 요거 보면서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 사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맨 땅에 헤딩 했었어야 되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요즘은 참 어떻게 보면 업무하기가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쉬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또 갈 건데요. 두 번째 질의인데요. 똑같은 원가 계산서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수수료 항목은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가 계산서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 지급 보증 수수료 항목은 공제조합에서 저희가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수수료는 뭐 보통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뭐 5천에서 보통 5,000원에서 뭐 많게는 400만 원까지는 저희가 발행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 수수료는 금액이 수수료가 원가 계산서 상에 나와 있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가 있어요. 건설기계 대여 보증 수수료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이 자체가 그 건설기계 대여 보증 수수료를 저희가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금액을 저희가 납부한 금액만큼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을. 준공금을 저희가 내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대여 지급 보증 수수료를,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지급 수수료를 발급받으면 지급 수수료가 이제 발급이 되겠죠. 발생이 하겠죠. 그 발생한 금액을 납부한 영수증을 관에다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고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급 수수료는 그 하도급 내역서상 원가를 작성한다고 하시면 직접 시공의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시공비 요율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만큼 저희가 발행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개 건설기계 대여 지급 보증 수수료는 원가 계산서에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그 금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하셔서 영수증을 준공 때 같이 내시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또 한 분이, 여기서 보시면 한 분이 또 이제 건설기계 대여에 대한 질의를 또 하셨어요. 1억 미만 중학교 도장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데, 1억 미만 공사이니까 발급 면제로 인해서 따로 이제 건설기계 대여를 발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보증서 지급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보증 수수료는 관에서는 절대 영수증 없이는 절대 1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원 미만 공사니까 발급 면제이므로 보증서 지급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냐, 정산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관 자체는 무슨 1원짜리 하나라도 영수증을 줘야만 인정이 돼서 납부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1억 미만 공사의 건설기계 보증 수수료 면제는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가 계산서의 보증 수수료는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설기계 보증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건설기계 보증 수수료 1억 미만이라서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은 원가 계산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은 1도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건설기계 대여 보증 수수료가 400만 원이 원가 계산서상에 잡혀 있는데 400만 원이 넘었다? 걔네들이 400만 원 넘었다고 그 400만 원 넘은 금액을 안 줍니다. 오버탄 금액을 잘 안 주죠. 영수증 갖다 부어도. 왜냐하면 산정된 공사 원가 계산서상에 산정돼 있는 게 400만 원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넘는 데가 잘 없을 겁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 자체가 영수증이 없으면 1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없이 돈이 나갔다면 얘네들이 감사받을 때 난리가 나겠죠. 보통 저희 회사도 그렇잖아요.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영수증 없는데 무슨 근거로 돈이 나갑니까? 그잖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돈도 집행이 되고 추후 문제가 없겠죠.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 장기,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환경보전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는 사실 그 하도급 지킴이로 돈이 나가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주지를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 자체가 없으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빵원 못 받습니다. 아까 그 건설기계 대여 보증 대여금처럼 납부한 게 없으면 정산을 못 받습니다. 뻥원입니다. 뻥원. 걔 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 52,065가 마이너스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관한테 준공정산을 할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환경보존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아시다시피 환경보존비는 저희가 쓴 만큼 거래명세서, 그 다음에 안전장구 지급한 내역서, 사진 다 들어가야만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존비가 오버 탔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관에서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존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 기준해서 우리가 쓰는 편이죠. 그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보통 쓰긴 씁니다.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아시다시피 퇴직공제부금 자체도 우리가 실제 노후비 발생했는 사람들에 있어서 퇴직공제부금을 냅니다. 그 내는 납부하고 퇴직공제부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4대 보험 자체는 저희가 납부하고 난 뒤에 납부 영수증을 줘야만 저희가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재 고용은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완납 증명서만 내면. 산재 고용 무조건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분입니다. 사업자분, 근로자 부담금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연금, 장기 요양은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건강이나 연금을 납부한 납부서가 있으면 준공정산할 때 요거를 태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한 만큼 저희가 가져오겠죠. 근데 저희는 납부한 게 없어서 다시 개 내야 되니까 영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납부한 게 있으니 그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른 거는 공사 원가 계산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업을 처음 이제 격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 원가 계산서 보시는 거가 낯설기도 하고, 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격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진짜 솔직히 건설업 쪽에 격리 업무 보는 분들이 진짜 자금만 담당하시는 게 아닌지라 착공 서류 또 이렇게 준공 쬐끄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준공도 봐야 되는 실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하도급 지킴이 청구하는 거, 등록부터 청구하고 준공까지 요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 계산서에 대한 항목에 대한 질의를 또 많이들 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가 계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